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봇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성장 동력을 뛰어넘고 새롭게 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들의 가시화된 성장 동력으로 더 명확해지는 뉴스들을 반영하면서 올해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조정인데 여기서 기회 찾아볼까요? 박찬솔 SK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로봇에. 굉장히 매번 리포트를 빠르게 발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워낙 성장이 빠를 것 같아서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빠르게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일단 큰 그림에서 이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2040년 되면 100억 개 이상으로 사람보다 더 많아질 거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뭐 기술 동력을 보면 가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기술 진보 어디 정도까지 왔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로봇들은 이미 영상이나 이런 걸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지난 2년간 되게 진보를 많이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휴머노이드 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 성장 파트는 어떻게 보면 태동기에 있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태동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10년 안에 25배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 리포트에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산자부 장관님께서 25배 정도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뉴스가 요즘 업데이트되는 게 많아서 바쁘게 리포트 발간하신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올해 들었던 뉴스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웠던 뉴스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가장 놀라웠던 뉴스요? 네, 중국에서도 계속 기술 진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LLM 관련된 그게 이제 로봇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VLA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거의 다 외워서 동작을 좀 반복을 했다라고 보면요. 이제는 어떤 현실 세계보다는 시뮬레이션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의 영향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술 진보도 중요한데 AI와의 그 접목, LLM 관련한 뉴스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일단 이족 보행까지 보게 되면은 균형과 안정성, 속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관심 갖고 보는 분야는 이제 손이죠. 네, 손이 있어야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센서에 대한 이런 텍타일한 촉각 그런 어떤 감지 부분, 신경망 부분 이 부분들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좀 센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절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 감각, 사람만큼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분야들에 대한 기술 진보도 중요하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하고 계신 기업들 어떻게 좀 리스트업을 하고 계실까요? 글로벌 상장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원픽일 것 같기는 합니다. 매크로 이슈를 제외를 하고 보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유비테크라는 업체가 있고 다른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두 업체를 말씀드리고 국내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SK 배터리와 또 같이 협력을 논의 중인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LG전자와 앞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로보티즈 이렇게 3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아까 감각 이야기하시면서 소프트웨어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쪽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은 자율주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키우면서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붐이 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을 결국에는 실외에서 어떤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경로를 외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실외 자율주행 파트를 구현할 수 있는 클로봇 이라는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물류 파트에도 소프트웨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시메스라는 업체가 쿠팡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잘하게 된다면 국내 유통업계에 좀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도 좋게 보시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다빈치 로봇의 네. 그 여파가 점점 더 커지면서 국내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굉장히 적지만 이 분야도 주목하자는 의견도 주셨었잖아요. 네, 로봇 의료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균형 관련된 이런 파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 휠체어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제가 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큐렉소라는 업체이고 무릎 이제 임플란트 주입할 때 이제 뼈를 좀 깎아서 그 형태를 맞추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상장 중에서는 로엔서지컬이라는 업체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 비상장 업체들도 점점 더 이제 이 시장에 더 뛰어드는 움직임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서 로봇들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가 또 열린다. 지금 중국이 우리가 얼마나 기술력이 특출난지 보여줄게 이렇게 뽐내듯이 자리하는 모습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리포트에도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신다고 써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태풍 때문에 하프 마라톤이 일주일 연기돼서 그게 이번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 열릴 예정이고요. 21km를 뛸 거고 배터리 교체라던가 21km요? 네네, 선수를 이제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네. 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거에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네. 유비테크의 이제 티엔공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능력을 좀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 쪽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 다양한 핵심 부품들 모듈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라던가 안에 있는 핵심 칩, 핵심 액추에이터들을 빼서 언제든 이제 부러지면은 다시 바로 부착해서 쓸 수 있게 이고요. 중국의 이런 어떤 모습들은 속도전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완전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빨리빨리 이제 AS 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빨리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회가 이제 별개인 줄 알았는데 헷갈렸네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자료 화면 나왔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람의 경우에는 기초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라톤에서의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굉장히 벌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 이제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이 다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나오는 거면 여기에서의 승자 패자 움직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1등 하게 되면 이 로봇을 내놓은 업체는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건가? 갑자기 질문이 문득 생각이 나서요. 네, 일단 뭐 상금은 한 몇백만 원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승한 업체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홍보 목적도 있고 그리고 서로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기술들을 파악해서 어디가 바틀렉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낙오하는 로봇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갖고 보게 되면은 저희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가 모두의 완주를 또 기원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기술 진보를 이렇게 지켜보고는 있는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굉장한 경쟁 상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관이 다 합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키우겠다라면서 협의체를 또 출범하기도 했어요. ETF 관련돼서도 이제 자금이 계속 모이는 이런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의 지금 성장 동력으로서는 명확하게 시장에서 지켜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국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한 2년 정도 뒤처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중국 업체들이 뭐 23년, 24년 정도에 창업을 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패스트 팔로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데이터를 빨리 수집할 수 있으면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올해 이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탑픽부터 여쭤볼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우리 빨리 좀 따라잡아야 하고 그 안에서의 대장주도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초만큼도 달려주지는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박찬솔 연구원님께서는 가장 기대하는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세요? 저는 로보티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다이내미셀이라는 글로벌 브랜드, 액추에이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유수기관들, 대기업들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로봇들도 스켈레톤을 뜯어보면 가끔씩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상위권에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하반기 내로 국내 공장에 이제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속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업계를 이끌어갈, 어떻게 보면 시장과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업체다. 관심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최근 2월에 6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최신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앞으로 또 글로벌 탑티어의 업데이트된 뉴스들 반영하면서 리포트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로봇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출발 성공 투자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